네, 안녕하세요. 타로스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음에 만날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언제쯤 그 사람과 만나게 되는지 그 인연의 시기도 알아보고요. 어떻게 만나게 되는 사람인지, 내가 기존에 만났던 사람과의 재회의 인연인지 혹은 썸을 탔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과의 인연줄이 있는지 세세하게 알아보고 또 그 사람의 외모적인 특성과 성격은 어떤지, 사귀고 나서의 두 분의 서로의 궁합은 잘 맞을지 등등 굉장히 구체적으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리딩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던지 간에 다음 인연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적용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 만약 선택하신 번호의 리딩을 듣다가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카드를 선택하는 타임라인으로 돌아오셔서 재선택하신 후에 재선택한 번호의 리딩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카드 중에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는데 20초 뒤에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니까 카드의 그림을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가시면요, 각 번호의 타임라인을 제가 적어 놓았으니까 바로 가기를 이용하셔서 리딩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카드 선택하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1번을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이 다음에 만날 연애 상대에 대한 힌트에서는 처음에 골든 베네치안 레노먼드의 카드에서 레이스메이커와 라이더의 카드가 들어와서 우리 1번 분들이 만나게 되실 상대방은 처음에 두 분의 관계가 어떤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일 수가 있고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사랑에 빠지는 형태의 연애를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두 분의 관계가 회사 내에서 직원 관계로 알고 지내다가 서로 마주치고 대화를 하게 될수록 호감이 생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레이스메이커는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회사나 거래처 혹은 어떤 모임이나 학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간혹 1번 분들 중에는 가벼운 지인의 관계로 만나다가 두 분이 나중에 사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레이스 메이커가 애초에 의미하는 바가 필요에 의해서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관계의 변화가 있을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 사이기보다는 어떤 거래처나 아니면 개인적인 파트너의 관계로도 만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오는 라이더의 카드는 사회적으로 알고 지낸 기간과는 상관없이 서로 호감이 생기는 계기가 있을 건데요. 그 이후부터는 서로가 굉장히 빠르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빠져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는 것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속도감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한번 관계의 변화가 시작이 되면 두 분의 사귀는 시간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발전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우리 1번 분들은 두 사람이 과거에는 좀 사회적인 지인으로 지내는 사이였어도 막상 썸을 타게 되거나 서로에 대한 호감의 감정이 조금 강해질수록 빠르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좀 푹 빠지게 될 수 있고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요, 우리 1번 분들은 이 상대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우리 1번 분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서로가 자연스럽게 좀 마주치거나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1번 분들도 이 상대방도 서로에 대한 존재도 알고 어떤 사람인지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선이 좀 그어져 있거나 거리감이 있는 상태라고 나와요. 즉, 두 분은 이미 예전에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 회사,
어떤 공간에서든 좀 자연스럽게 만날 일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좀 서로가 알고 있는 사이여도 상대방이 워낙 1번 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티내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없고 움직임도 없다고 나와서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성적인 관심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이 사람에게 호감은 있어도 그냥 그게 인간적인 호감의 감정 정도지, 뭔가 상대방이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 상대방이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은 사회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있다면 서로 적당한 대화를 하면서도 어떤 거리감이 있는 상태이고, 또 적당히 서로 맞춰주는 정도의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의 카드에서 두 분의 구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준에서 상대방은 1번 분들에게 관심이 있고 마음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상대방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좀 특이하기도 하고, 남들이라면 굳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까지 좀 신경을 쓰는 성격이기도 해서 1번 분들에게 섣부르게 다가가진 않고요. 또 오히려 관심이 없는 듯 티를 안 내고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신중하고 자신의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두 분의 계기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예 좀 티를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상대방이 1번 분들에게 호감이 있어도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상 자신이 다가가기에는 1번 분들이 자신보다 좀 더 사회적으로도 혹은 뭐 환경적인 조건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좀 나보다 인기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망설이는 마음도 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번 분들이 자신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 주변에 좀 많을 것 같다, 인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나를 좀 만나줄까? 나와 어울리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으로도 보여요. 그런데 두 분이 앞으로 마주칠수록 혹은 만나면서 대화를 좀 하게 될수록 상대방이 1번 분들과 점점 유대감도 느끼게 되고 정도 좀 많이 들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취미나 좀 취향이 비슷해서 감정적으로 더 공감이 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1번 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 1번 분들도 이 사람과 생각보다는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가치 있는 시간이나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좀 기분 좋아지실 수 있고요. 만족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상대방은 마음은 깊어져도 막상 또 표현은 적극적이지 않고 망설이는 스타일이라서 그 과정에서 우리 1번 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번 분들도 또 이 상대방과 그렇게 급하게 사귀려고 한다거나 뭐 내가 당장 만나야 된다, 이건 또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과 썸을 타게 될 거라고 나오는데, 1번 분들이 오히려 여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여기서 상대방이 좀 더 1번 분들을 사귀고 싶은 욕심이 커지고 소유욕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잡지 않으면, 이 타이밍을 잡지 않으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것만 같고, 1번 분들이 상대방에게만 또 매달리지 않고 여유 있게 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1번 분들을 지금 놓치면 후회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확실히 사귀는 관계로 정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나와서 상대방 쪽에서 1번 분들에게 고백하거나 마음을 표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의 카드들은요, 상대방의 외적인 모습이나 성격을 보여주는데, 이 상대방의 외모에서는 처음에 하이에나의 카드가 들어와요. 그래서 보여지는 외모와 실제 성격이 좀 굉장히 좀 상반되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1번 분들이 이 사람의 외모를 봤을 때는 좀 날카로워 보일 수 있고요.
무뚝뚝하게 보이는 인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해 보이는 인상이라서 이 사람은 참 기가 셀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수는 있는데 실제 성격이 굉장히 좀 동글동글하고 융통성이 있어요. 유두리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과도 되게 편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외적인 특징에서 박쥐의 카드가 같이 나오면서 얼굴이 작은 사람일 수 있고요. 눈매가 깊은 사람이거나 눈매 자체가 살짝 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눈매 자체가 깊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눈빛을 보면 사람을 좀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 있다고 나오고요. 눈동자가 좀 진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눈매나 눈빛 때문에라도 전체적으로 좀 묘하게 매력적이다. 신비로움이 좀 느껴지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옷을 입을 때도 좀 차분하고 어두운 색상을 좋아하거나 무채색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생각보다 조용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튀지 않으려 하면서 오히려 좀 평범해 보이는 인상이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 하이에나와 박쥐와 물고기, 블랙에그의 카드가 모두 다 남들 눈에 띄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 그 속에 자연스럽게 섞이는 걸 더 선호하는 카드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상대방은 자신이 좀 튀는 것보다는 남들과 비슷한 평범함을 추구하는 성격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외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낮의 시간보다는 밤에 좀 더 쌩쌩해지고 야행성처럼 활기차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두 장의 카드는 구체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카드인데 물고기의 카드와 블랙에그의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착이나 구속받는 걸 좀 좋아하지 않을 거고요. 개인주의적인 성격이다 혹은 자유분방한 성향일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서로에 대해서 뭐 일거수일투족을 좀 파악하거나 연락을 굉장히 막 타이트하게 자주 하거나 뭐 늘 같이 있는 듯한 그런 연애보다는 두 분이 만났을 때는 재밌게 놀고 서로에게 충실하지만 또 떨어져 있을 때는 자신의 일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이라서 자신이 즐기는 취미생활이나 시간을 좀 방해받고 싶지 않아 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상대방뿐만 아니고 우리 1번 분들도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이 또 잘 맞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독립적인 연애를 선호하는 스타일이고 자신의 모든 걸 다 공유하진 않을 수 있어서 좀 사랑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선이 지켜져야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또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존감도 높아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는 잘 휘둘리지 않는 성격일 거다.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더라도 그 안에서 뭐 기가 얇거나 이런 스타일 아니고요. 중심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고기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이 좀 예민한 걸 보여주기 때문에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요. 주변 사람들의 작은 반응이나 행동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분위기를 되게 빠르게 눈치채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센스가 돋보이는 사람일 거고요. 상대방의 기분과 그런 분위기를 잘 눈치채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센스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계획적이기보다는 좀 즉흥적인 성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연한 사고방식과 융통성이 있는 사람, 유두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크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때나 사람들과 좀 같이 있을 때는 적당히 잘 어울리고 따라가면서 크게 좀 튀지 않고 잘 적응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좀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상대방은요, 우리 1번 분들에 비해서 연하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다음의 카드들은 우리 1번 분들과 상대방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구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또 두 분이 사귀고 난 이후에 궁합이 어떨지 보여주는 카드들인데 일단은 두 분의 관계에서 아까 읽었을 때도 우리 1번 분들보다는 상대방 쪽에서 먼저 행동을 할 거다라고 나왔었는데 지금의 구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완드슈트는 행동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우리 1번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한다라고 나와요.
근데 행동을 뜻하는 완드의 슈트로 나왔지만 시종의 계급, 페이지의 계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는 못할 거고요. 좀 더 말을 많이 시킨다거나 대화를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카톡이나 뭐 인스타를 하신다면 DM을 보낸다거나 하면서 뭔가 관심이 있다는 걸 상대방 쪽에서 좀 조심스럽게 1번 분들에게 표현을 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번 분들의 카드에서는 8개의 컵이 먼저 나오면서 이 상대방이 계속 우리 1번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도 보이고 다가오기도 하고 뭐 대화도 하려고 하고 할 건데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처음에 좀 드실 거라고 나와요. 8개의 컵은 생각이 많아지는 거고 마음이 좀 생길만 하면 조금 회피하시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좀 맞는 건가? 현실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드실 수 있거든요. 혹은 우리 둘이 끝까지 좀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두 분이 회사 내에서 연결되는 인연이라면 괜한 구설이 돌거나 혹은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고민들도 많아질 수 있어서 우리 1번 분들이 상대방이 다가오더라도 처음에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한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완드의 페이지는 조심스럽게 우리 1번 분들에게 연락도 해보고 다가도 가보고 뭔가 자잘자잘한 대화를 계속 해보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모습들에 어떻게 보면 우리 1번 분들이 봤을 때는 좀 저돌적이게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는 하는데 또 뜻밖의 부분에서 흥미를 가지시게 될 거고 우리 다음에 1번 분들의 카드가 완지의 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이 처음에는 좀 거리감을 두더라도 그 다음에 카드가 완지의 왕의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 카드가 불이 확 붙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어느 순간 좀 빠르게 속도감을 내면서 사귀게 될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1번 분들에게 일단 꾸준히 다가오면서 우리 1번 분들이 무장해제가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1번 분들의 마지막에 카드가 데빌 카드가 들어오면서 이 상대방과 처음에는 거리감을 뒀는데 사귀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나간다고 나와요. 서로가 서로의 곁에 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끈끈한 인연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이 처음과는 달리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빠져드는 속도도 빠르지만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게 될 수 있겠다. 이 데빌 카드는 중독을 의미하기도 해서 마치 중독처럼 서로가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되고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그런 인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1번 분들이 상대방보다는 주도권을 더 쥐고 리드하는 스타일로 연애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고 1번 분들이 이 상대방을 만날 때 연애 스타일이 이 상대방보다 오히려 좀 더 와일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잘자잘한 것에는 굳이 신경 쓰지 않으시려고 할 거고 또 챙길 때는 또 확실히 챙겨요. 그래서 평소의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챙길 때 좀 확실하게 내가 챙겨주고 흔히 말하는 츤데레처럼 그런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해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나오는데 보통은 상대방이 1번 분들의 연애 스타일이나 그런 일상적인 스케줄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만나는 모습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우리 1번 분들의 카드가 상대방보다 메이저의 카드 그리고 코트 카드의 계급이 더 높기 때문에 관계도 리드할 수가 있고 주도권을 더 끌어갈 수도 있고 상대방이 우리 1번 분들에게 더 맞추려는 펜타클의 페이지 현실적으로 맞춰가려는 펜타클 페이지의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평상시에 1번 분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써주고 챙기면서 만나게 되는데 두 분의 만남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뭐 신경전이 있거나 맞춰가는 과정에서 불편한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1번 분들이 가끔 욱하게 되는 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완지의 왕의 역방향으로 나와준 게 내가 감정 기복이 있다거나 갑자기 좀 화를 낸다거나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갑자기 좀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한다거나 화를 못 이기셔서 좀 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갑작스러운 감정의 기복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서로 싸우더라도 두 분은 서로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서로를 잘 놓지는 못합니다. 이 데빌 카드가 그걸 보여주거든요. 다시 만나게 되는 흐름이 강한데 이런 감정 기복이나 좀 홧김에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관계의 신뢰를 쌓기 어렵게 만들고요. 조금만 잘못을 해도 우리의 관계가 언제든지 좀 쉽게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상대방의 카드에서 결과의 카드가 펜타클 페이지 역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뢰감이 쌓이지 못하고 좀 많이 불안하게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실 때는 이런 나의 감정 기복이나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말을 좀 조심하면서 만나시면 더 좋은 만남으로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번 분들이 만날 나의 다음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는 언제 만나게 될지 그 시기를 뽑아볼 건데 해당 부분은 제너럴 리딩의 특성상 개개인의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1번 분들의 카드는 특징적인 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의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시청하시는 시점으로부터 3달째부터 6달째까지 그 4개월의 기운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 이후에는 연애운이 딱 떨어져요. 연애운 자체가 좀 기운이 떨어지는 카드들이라서 그러니까 1번 분들의 카드에서는 지금 영상 시청 시점으로부터 3달째부터 6달까지의 기운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다음에 연인을 만나게 되는 시기에 대한 카드는 개개인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언으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번 분들이 다음에 사귀게 될 사람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는 카드에서는 두 분은 이미 예전에 서로 마주쳤던 적이 있고요. 지인으로 지내면서 관심이 있던 상대였거나 잠시나마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고 나오고 있고 혹은 우리 2번 분들 중에는 이 사람과 이미 과거에 썸을 탔던 적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라서 이미 2번 분들도 상대방도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처음에 골든 베네치안 레노먼드 카드에서 여성 조커 카드와 갬블러의 카드가 같이 들어오는데 두 분은 과거에 지인들과 좀 다 같이 만나는 자리나 친구들과 놀면서 어울리는 자리라던가 아니면 취미 활동을 위한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갬블러의 카드 자체가 좀 서로가 어느 정도 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는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취미 생활을 위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든지 그런 데서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요. 사실 요새는 갬블러의 카드를 어플이나 소개팅으로도 만난 걸 포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플이나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도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우리가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속해서 읽을 수 있고요. 물론 개개인별로 만나신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이미 2번 분들이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카드고요. 또 이 여성 조커 카드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좀 흥미로움을 느끼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무언가에 좀 홀린 듯이 이 사람에게 시선을 뺏겼거나 그렇게 두 분이 썸을 탔거나 어떤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조커와 갬블러의 카드의 조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지했던 만남이나 마음이라기보다는 좀 가볍게 노는 자리나 모임이나 이런 가벼운 만남으로 만났던 사람일 수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우연 같지만 좀 필연적인 상황을 보여주기도 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만나서 서로에게 자꾸 눈길이 가는 상황이 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번 분들의 카드에서도 에이스 소드가 나오고 있고요.
상대방에서도 에이스 완즈가 나오면서 만약에 두 분이 모임에서 마주친 사이라면요. 서로에게 자꾸 시선이 가는 거예요. 자꾸 눈이 마주치는 상황이 생겼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상대방이 카드가 완즈로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이번 분들을 쳐다봤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눈이 마주쳤다. 이렇게도 읽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은 특히나 이번 분들이 자신이 원하던 이상형에 조금 더 가까웠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보고 싶었던 마음도 기존에 들었던 것으로 나와서 더 이번 분들을 많이 쳐다보거나 눈길을 줬을 수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또 이때 이번 분들도 상대방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쁜 느낌은 아니었다.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왼쪽의 카드들에서 두 분의 기존의 구체적인 흐름이 어떨지를 좀 살펴봤을 때도 서로 확실히 알았던 사이가 맞거든요. 과거에 서로 이미 대화를 나누거나 만남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카드를 봤을 때 이번 분들과 썸을 탔더라도 상대방이 좀 휘둘리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이 상대방이 자신의 관계를 마음대로 좀 이끌어 가려고 했다라는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두 분이 서로를 알게 된 그 시점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까워지거나 사귈 수 없었던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호감의 감정은 있었지만 좀 아쉽더라도 좀 멀어졌던 사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때의 기준에서 우리 이번 분들도 상대방도 서로가 사귈 만한 사이가 아니었거나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안 됐을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 분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은 행동을 뜻하는 불의 원소인 완지의 수트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뭐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만나자고 한다거나 이 사람이 관심이 있다는 티를 내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거라고 나오고 있고 만약에 두 분이 모임에서 만났다면 상대방이 우리 이번 분들에게 갑자기 따로 연락을 한다거나 이랬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이번 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어떤 행동으로 티냈을 것이다 라는 걸 완전히 기사 정방향의 카드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소개팅을 했던 사이라면요. 이 상대방이 애프터를 한 상황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의 결과에서도 컵의 페이지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오면서 서로가 관심이 있거나 호감을 가졌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고 상대방이 특히 더 우리 이번 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좀 썸을 타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이번 분들의 카드가 에이스 펜타클이 역방향으로 들어오고 상대방은 완지의 기사 카드가 나와서 정방향으로 나와서 썸을 타거나 연락하는 시간이 있었어도 그게 시간이 굉장히 짧았거나 호감의 감정 또한 길게 유지가 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호감의 감정은 있었더라도 잠깐이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들은 서로 관심이 있어서 연락을 하거나 만남이 있었어도 그 기간이 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번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관심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좀 진지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때의 기준에서는 이 상대방한테 호감의 감정, 이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은 들었어도 임팩트가 없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이번 분들의 결과의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 정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상대방한테 그렇게까지 임팩트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두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상대방은요, 우리 이번 분들에게 확실히 꽂힌 게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 이번 분들에게 직진하고자 했던 마음과 행동이 보여지고 그리고 결과의 카드도 두 개의 코인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이번 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카드가 두 개의 펜타클이라는 건 상대방 쪽에서 우리 이번 분들에게 현재 기준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현재 기준의 결과의 카드가 6개의 컵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분들 중에는 상대방과 아직 가끔이라도 연락을 하고 있거나 관계가 좀 멀어지기는 했어도 서로가 뭐 카톡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인스타 친구거나 그 정도의 관계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여서 완전히 두 분의 관계가 뭐 차단되거나 끝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의 카드들은요. 이 상대방의 외적인 모습과 성격을 보여주는 카드들인데 나오는 카드들이 전부 존재감이 좀 확실한 동물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흙의 원소를 가진 땅의 동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키가 크거나 체격이 좋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몸 자체의 골격이 좀 큰 느낌인데 상대방이 남자라면 운동을 좀 한 사람일 수 있고요.
아니면 타고난 체형 자체가 듬직하고 체격이 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여자라면 너무 마른 건 아닌데 전체적인 몸매가 좀 육감적이거나 좋다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는 첫인상에서는 거북이의 카드가 나오고 있어서 처음에 봤을 때는 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무뚝뚝해 보일 수는 있는데 행동 자체도 좀 느긋해서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거북이의 카드는 대표적으로 경험과 연륜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상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 2번 분들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일 수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연하이더라도 그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성숙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스타일링 자체가 성숙한 스타일이라 좀 영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외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표범의 카드가 나오고 있어서 눈썹이 좀 짙거나 눈이 매섭거나 할 수 있고 클 수도 있거든요, 눈 자체가. 근데 인상 자체는 차분한데 눈빛 자체가 좀 매섭고 강한 스타일. 그리고 전체적으로 머리숱이 좀 많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을 나타내는 카드에서는 낙타의 카드가 먼저 나오는데, 낙타는 뜨거운 사막을 견디면서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이라서 천천히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를 성격적으로 본다면 행동에 여유가 있거나 말투나 행동 자체가 좀 느긋한 스타일일 수 있고, 대화를 나눌 때도 리액션이 그렇게 많은 스타일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느긋해 보이는데 그 성격 자체는 무른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누구보다도 마음에 좀 구심점이 강하고 자존감도 되게 높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여유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성격 자체는 굉장히 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으면서 어떤 관계에서도 좀 자신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성격이거나, 실제로 일을 할 때나 모임 등에서도 이 상대방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 기준에서 평소에는 좀 느긋한 느낌이다가 어떤 선을 좀 넘었다고 생각하면 또 봐주진 않거든요.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성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상대방이 좀 독단적이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있는데 정신력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좀 많이 힘들거나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걸 잘 티를 안 내는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친구나 선후배들이 좀 늘 곁에 있는 느낌이고, 그 사람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이나 리더가 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걸 이 사자의 카드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자신의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잘 챙기는 스타일이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기본적인 매너나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이나 동성들에게도 다 인기가 많은 스타일일 수 있다라고 해요. 주변에 좀 사람 많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지금 이 리딩을 들으시는 이번 분들 중에는 혹시 그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고 사귀게 되는지에 대한 카드에서는요, 행동을 뜻하는 완지의 수트가 상대방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 이번 분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다가오면서 좀 만날 수 있고요. 서로 썸을 타는 과정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결과의 카드가 스타 카드라서. 그런데 지금 카드를 보니까 이 상대방이 현재의 기준에서도 우리 이번 분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티를 안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이제 어떤 우리 이번 분들에게 별거 아닌 작은 것들을 자꾸 말 걸기 시작하거나 자꾸 대화하려고 할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결과의 카드가 여기서 스타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온 건 어떤 가능성을 자꾸 보여주고 작은 것들을 자꾸 티내고 챙기면서 자신이 관심이 있는 걸 꾸준히 어필할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잘자잘한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 상대방이 보이는 어떤 행동에서 우리 이번 분들이 확 꽂히는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런데 우리 이번 분들은 상대방한테 이번에는 임팩트를 느끼게는 되지만 이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확신이 없을 수는 있대요. 사귀게 되면서도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만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카드가 상대방의 카드가 앞으로의 흐름이 좀 좋은 게 이 컵의 여왕과 컵의 기사가 결과로 다 정방향으로 나와주면서 우리 이번 분들에게 꾸준한 애정과 사랑을 느끼게 되고 더 깊은
깊은 사랑을 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카드가 우리 2번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사랑을 많이 하게 되고 훨씬 더 많이 좋아하게 되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컵의 기사 카드는 원래 청혼을 한다, 결혼을 생각할 때도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우리 2번 분들과 사귀게 된 이후에는 한결같이 사랑하고 나중에는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관계로 애정이 깊어진다라고 읽혀요. 다만 이제 아까의 카드에서 이 사람의 성격이 원체 느긋하고 주변에 좀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읽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 2번 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분이 만나면서 어떤 맞춰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2번 분들은 이걸 좀 빨리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건 당신이 좀 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그걸 바로바로 고치진 못해요. 그 이유가 원체 자기중심이 강하기도 하고 성격 자체가 좀 여유롭고 느긋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변화를 보이는 카드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2번 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면서 가실 수는 있어요. 물론 제너럴 리딩에서 이런 디테일한 해석은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되진 않고요. 일부의 분들에 한해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공통적인 건 이 상대방과 사귀면서 관계에 대한 주도권은 우리 2번 분들이 가지고 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대방과 계속 만날지 아니면 헤어질지에 대한 결정도 우리 2번 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관계의 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번 분들이 만날 나의 다음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는 언제 만나게 될지 그 시기를 뽑아볼 건데, 해당 부분은 제너럴 리딩의 특성상 개개인의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2번 분들이 다음에 연인을 언제 사귀게 되냐에 대한 카드에서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 내에도 6개의 컵 카드가 나오면서 이 사람과 만나거나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카드고요. 2달째에도 6개의 펜타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는 6개의 펜타클로 나온 이유가 우리 2번 분들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관계가 많이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한 달과 2달 내에 이어지는 흐름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다음의 기운은 언제 나오냐면 영상 시청 시점으로부터 8개월 차, 9개월 차에 컵의 기사가 들어오면서 사귀게 되는 흐름이 좀 있겠다. 그 전까지 이 상대방과 지인의 관계로 관계는 좀 꾸준히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럼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이 다음에 만나게 될 인연이 누구인지에 대한 카드에서는 과거에 내가 사귀었었거나 썸을 탔다가 지금은 헤어진 사람과 재회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나옵니다. 일단 두 분의 기존의 관계성을 보는 결과의 카드에서 3개의 소드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가 사귀었다가 지금은 헤어진 상태일 수가 있고요. 썸을 탔더라도 지금은 멀어진 사람,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적이 있었다. 소드라는 성향은 상처를 동반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상대도 상처를 받고 주고받았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는 이별을 했던 사이일 수 있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골든 베네치안 레노먼드 카드에서 처음에 나오는 태양 카드와 이 럭셔리 카드의 조합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태양 아래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무엇도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사이였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이 태양 카드 뒤에 럭셔리 카드가 들어온 이유가 있는데, 이 럭셔리 카드를 보시면 베네치안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취미나 쾌락, 사건과 경험에 대한 재미의 요소들을 좀 직접적으로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럭셔리 카드는 3번 분들과 상대방이 서로의 취미생활이나 취향이나 뭐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식성도 알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 뭐 무슨 옷을 좋아하고 뭐 구체적으로 뭘 좋아하고 또 뭘 싫어하는지를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이 카드의 배경에는요, 이제 일본 에로틱 예술의 정점이었던 슌가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서로의 성적인 취향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관계였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은 기존에 사귀는 사이였거나 만약에 썸을 탔던 관계였더라도 썸을 탄 시간에 마치 연인처럼 만났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기존의 관계성에서 3번 분들의 카드가 특히나 완지의 퀸의 카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방보다도 내가 더 세심하게 상대방을 좀 파악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이 상대방의 성격이나 스타일, 뭐 얘가 어떨 때 기분이 좋고 어떨 때 또 예민한지, 또는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이미 이 상대방을 다 알고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걸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는 3번 분들이 상대방을 생각보다도 더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좀 더 참아보고 희생하면서도 이 사람을 놓고 싶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의 카드에서도 이렇게 10개의 소드가 나오고 있어서 3번 분들은 지금 이 사람과 헤어지는 이별의 과정이나 현재 상태도 좀 너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아직은 이 상대방에 대해서 다 잊지는 못했다. 아직 그 아픈 마음을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왼쪽의 카드들에서 두 분의 기존의 구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3번 분들 중에는 서로가 만났다가 헤어졌다 하는 상황이 반복됐던 분도 계실 거라고 나오는데, 좀 서로가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는 않고 또 서로 놓고 싶지도 않았지만 막상 헤어질 때는 또 의도치 않았던 상황에 갑자기 이별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3번 분들이 상대방과 만날 때 사귀었거나 뭐 썸을 탔던 관계였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났거나 이별이라는 그 카드를 늘 마음에 품고 만나고 있었다고도 보여서 이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하더라도 우리가 결국 끝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던가, 아니면 내가 언젠가는 이 사람을 좀 떠나야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만나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 불안감을 가진 이유에서는 상대방이 3번 분들을 만나면서 현실적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문제가 두 분의 관계에서 크게 작용을 했었다라고 나오는데, 물론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이 상대방이 나 말고도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하는 걸 3번 분들에게 뭐 들켰다거나, 혹은 뭐 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었거나 뭐 이런 좀 극단적인 상황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3번 분들 의 카드에서 처음의 카드가 타워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크게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다는 걸 이 카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두 분의 관계에서 분명히 장애물이 될 만한 문제점을 이 상대방이 아직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3번 분들이 그걸로 인한 상처나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카드에서 우리 3번 분들의 카드가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하고 하는 카드가 나온 것도 같은데, 이 상대방의 카드에서도 3번 분들을 좋아했던 마음은 또 진심이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해보고 싶었던 것도 컸었고 그런 마음도 컸었고, 두 분이 만나는 시간 동안 이 사람도 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3번 분들에게 맞추려고 나름의 노력을 한 시간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좀 우리 3번 분들과의 연애에만 집중하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상대방도 최근에 자신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 헤어짐에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많이 힘들어한다. 그러면서도 3번 분들에 대한 생각을 아직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상대방은요, 지금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3번 분들에게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 우리 3번 분들에게 다 향하고 있고 잊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로가 멀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좀 그동안 노력하고 사랑했던 시간이 좀 무색하게 참 남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허무하다, 좀 공허하다, 이런 아쉬운 감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 카드는 지치고 좀 힘든 마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 이 상대방과는 우리 3번 분들이 썸을 탔거나 아니면 사귀었거나 했던 관계였을 것이다. 지금은 이별을 했지만 아직은 서로를 마음에 좀 품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이고요. 이 다음의 카드들은 상대방의 외적인 모습이나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 상대방의 첫인상에서는 버팔로의 카드가 나오고 있어서요. 처음에는 웃지 않는 모습이나 좀 친하지 않을 때는 다가가기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웃으면 좀 무장해제되는 느낌이 들 거라고 해요. 왜냐면 외적인 특징에서는 돌고래의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웃지 않을 땐 좀 무뚝뚝해 보이는데 웃으면 되게 매력적이고 편안한 인상으로 좀 바뀌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인데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나 그런 상황에서는 갑자기 눈에 확 띄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돌고래의 카드는 사랑스럽다라는 워딩도 쓸 수 있는 카드라서 주변 사람들을 좀 기분 좋게 해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 좀 부담스럽지 않은 유머러스함이나 장난기가 있기 때문에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들에게도 인기가 좀 많을 때도 나와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주변에는 늘 좀 사람이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잘 웃기도 하고 리액션도 좋고 좀 감정에 공감도 잘해주는 외향적인 스타일이어서 어느 자리에 가도 좀 잘 적응하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친근한 분위기랑 좀 사랑스럽고 밝고 친절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성격적인 카드를 볼 때도 도마뱀의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나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보다도 이 도마뱀의 카드가 특히나 더 촉이 좋고 직관력이 뛰어날 때 나와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의 색을 좀 변화시켜서 주변 환경에 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도 이 상대방은 그 자리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하면서 잘 적응하고 사람들과 불편하지 않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좀 편안하고 친근한 매력이 있는데 눈치가 빠르고 촉이 좋다는 게 그만큼 이 사람은 좀 예민하고 외부적인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서 혼자서 재충전의 시간을 꼭 갖는다거나 쉴 때는 사람들과 연락을 좀 피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허밍버드의 카드도 작은 몸으로 끊임없이 활동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새를 뜻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취미생활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자기관리를 하는 성향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도 애초에 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을 좀 똑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낙천적인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꿀을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는 새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많은 편일 거고 주변에 늘 사람이 많을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번 분들은 상대방과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카드인데요.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요, 상대방이 생각보다 나이가 좀 많은 연상일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3번 분들 모두에게 적용되진 않고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음의 카드에서 이 상대방과 다시 어떻게 만나게 되고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지 사귀게 되는지에 대한 카드를 볼 건데, 현실적인 행동을 하는 펜타클의 슈트를 상대방이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 우리 3번 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겠다. 펜타클의 여왕 다음에 2개의 컵도 정방향으로 들어오면서 상대방이 우리 3번 분들과 대화를 해보려고 한다거나 다시 다가오면서 재회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두 분 모두가 다 똑같이 미련이 남은 카드라서 3번 분들 쪽에서도 상대방을 다시 받아주고 이해하게 되면서 재회를 하게 된다고 해요. 우리 3번 분들 카드에서도 컵의 여왕이 나오고 상대방의 카드에서도 펜타클의 여왕이 나오고 여기서의 결과가 템퍼러스 절제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두 분의 마음이 식지가 않았다. 상대방 쪽에서 우리 3번 분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다가오면 3번 분들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회를 한 이후에는요, 상대방이 특히 이번에는 3번 분들에게 더 맞추려고 노력하고 3번 분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진심으로 소통하기도 하고 뭔가 말에 귀 기울이려 더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나와서 재회 이후에 우리 3번 분들의 카드가 9개의 펜타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만족감을 느끼게 된대요. 오히려 과거보다도 이 사람을 다시 만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안정감과 신뢰를 쌓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건데 이 상대방의 카드에서 2개의 컵이 나오기 때문에 3번 분들과 대화를 진심으로 해보려고 하고 말에 귀 기울이고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3번 분들도 같이 서로가 노력하는 8개의 펜타클이 정방향으로 결과에 들어오고 있어서 가끔은 상대방과 신경전이 있거나 다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조금은 맞지 않는 게 있더라도 서로가 좀 서로를 이해하면서 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 신뢰를 쌓고 더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 2분은요. 결과의 카드를 봤을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하게 될 수 있는 흐름인데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동반자로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나중에는 집착하거나 좀 구속하는 부분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좀 믿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서 서로가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카드들이 나옵니다. 특히 3번 분들이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기보다는 나의 일과 취미 혹은 3번 분들의 사회생활이 우선시 될 거라고도 나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을 좀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황이 안 좋을 때도 2분이 서로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으로 갈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분들이 만날 나의 다음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는 재회가 언제 될지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그 시기를 뽑아볼 건데 해당 부분은 제너럴 리딩의 특성상 개개인의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조언으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3번 분들이 이 사람과 재회를 하고 사귀게 되는 시기는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으로부터 4개월 차부터 8개월 차까지의 기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다음에 만날 인연이 누구인지를 보는 카드에서는 먼저 골든 베네치아 레노먼드에서 열쇠의 카드와 하트의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4번 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과거에 이 사람과 내가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관계로 지냈었다고 해요. 이 카드들의 조합을 원래대로 해석했을 때는 단순한 감정적인 유대감이 드는 것 이상으로 진심 어린 사랑과 애정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 마치 두 사람이 꼭 만나야 되는 그 필연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걸 보여주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좀 강한 끌림과 집착이나 소유하고 싶은 욕망도 컸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의 카드 흐름까지 같이 봤을 때 이 리딩을 들으시는 4번 분들 중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사람을 만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가 사귀는 관계가 아니었더라도 이 상대방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4번 분들의 카드에서 처음에 2개의 펜타클이 정방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 흐름을 보는 카드와 구체적인 흐름을 보는 카드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2개의 펜타클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외에도 다른 이성이 있거나 이미 4번 분들 중에는 뭐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었을 수 있고요. 혹은 반대로 내가 아닌 상대방이 이미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특수한 상황이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대입해서 들어주시면 되는데, 공통적으로는 우리 4번 분들이 이 상대방을 만날 만한 현실적인 상황이 좋진 않았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카드에서도 4개의 완즈와 6개의 완즈 카드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두 분은 서로의 지인이 좀 연결되어 있거나 뭐 회사나 모임 등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겹치게 아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만나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 그런 관계였을 수 있다는 걸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 같이 알고 지내는 사이이거나 뭐 지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만나기는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 8개의 소드 카드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는 서로에 대해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뭐 만날 수 없거나 혹은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거나요, 다가갈 수 없다, 현실적으로 멀리서 좀 지켜만 보는 사이일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왼쪽의 카드들로 기존의 두 분의 구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4번 분들의 처음에 카드가 4개의 펜타클이 정방향으로 들어와서 이 상대방을 봤을 때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나 내 마음에 그냥 딱 들어앉았다, 확실히 이 사람을 내가 갖고 싶다, 욕심이 나면서 가지고 싶은 사람이었다라고도 하는데, 상대방의 카드 또한 펜타클의 기사가 나오면서 4번 분들에게 흑심이 있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컸다, 끌리는 마음이 강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분 모두 펜타클의 슈트로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도 마음인데, 이 펜타클의 원소 자체가 이제 감정적인 사랑보다 원래는 이제 육체적인 스킨십, 이런 걸로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귀지 않고 썸맛하는 관계였더라도 뭐 스킨십이 있거나 아니면 마치 연인처럼 뭐 그 이상의 관계로도 만남이 있었던 분들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카드가 이 펜타클의 기사가 역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이 사람이 4번 분들을 만난 건 자신이 얻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 흑심을 가지고 만났을 수가 있는데, 얻을 게 분명하다는 건 단순히 뭐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스킨십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 카드가 바보 카드가 역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으니 두 분이 뭔가 사귀지 않았더라도 가볍게 만나는 썸의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좋아하고 끌리는 그 본능만으로 현실적인 상황이나 좀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서로가 만나는 상황이나 어떤 해프닝은 좀 있었을 거라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기존에 사귀는 사이였다면 이 카드는 상대방이 좀 이기적으로 4번 분들을 만났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상대방은 자신이 손해보는 걸 좀 싫어하고 사귀는 관계에서도 자신이 편한 방향으로만 만나려고 했을 수 있어서 우리 4번 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놓지는 못하겠는데, 이런 상대방의 이기적인 모습에 좀 늘 불안하고 4번 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건지 좀 고민하는 상황이 반복됐던 것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두 분의 사이에서는 지인이 연결되어 있거나 어떤 사회적인 관계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두 분이 자유롭게 좀 만나기가 어려운 사이였을 거다, 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상황이 있었을 수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카드가 6개의 완즈로 나오고 있어서 4번 분들보다는 이 상대방이 좀 더 사람들을 의식했다, 이렇게 읽을 수는 있습니다. 또 이 카드는 승리자,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사람을 뜻하기도 해서 상대방의 주변에는 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좀 호감을 갖는 이성이 많았거나 끊이지 않았을 수가 있는데, 4번 분들도 현실적으로 이 상대방을 완전하게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는 있어서요. 결국 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귀었더라도 어느 정도 관계적인 한계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기존에 두 분이 썸을 탔던 사이라면 썸을 타면서도 감정은 강렬했는데 잠깐의 해프닝으로 스쳐 지나게 됐던 사이일 수 있고요. 사귀었던 사이라면 현실적인 문제나 장애물에 결국 서로를 내려놓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카드를 봤을 때는 4번 분들도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SNS를 통해서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수 있고요. 상대방 또한 가끔 4번 분들의 소식을 확인하는 정도의 사이인 것으로 보이고, 서로에 대한 호감과 관심은 아직 있어요. 마음은 있는 카드인데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있는데 두 분 모두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과 어떤 기회로 인해서 다시 만나서 연인이 되고 사랑을 하는 관계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리딩을 들으시는 4번 분들 중에는 벌써 혹시 그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 다음의 카드들은 상대방의 외적인 특징과 성격을 보여주거든요. 이 상대방의 외적인 특징을 보면 뱀의 카드와 이 이글의 카드가 나와서 조용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눈매 날카로울 수 있거든요. 외모 자체가 굉장히 샤프하고 좀 도도한 느낌이 든다. 세련된 느낌을 준다라고 합니다.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처음에 뱀의 카드가 들어오고 있어서 오히려 첫인상은 좀 평범할 수는 있어요. 근데 뱀의 카드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화려하고 빛이 나는 내면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알면 알수록 그 가지고 있는 매력이 더 큰 사람이다 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겉으로는 좀 평범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라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좀 평소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몸매가 좋다라던가 아니면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대방은 원래 좀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라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좀 과하게 튀려고 한다거나 나서는 스타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거고 말을 할 때도 좀 신중하게 말하는 성격일 수 있고 목소리 자체도 남들보다 저음이거나 혹은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일 수 있는데 이 나오는 카드들을 보니까 말을 하거나 이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 자체의 무게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투나 쓰는 문장 자체가 남들보다 좀 진중함이 느껴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호불호가 되게 강할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행동하지 않고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뛰어나요. 이렇게 이글의 카드와 버처의 카드가 같이 들어와서 쓸데없는 건 버리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제대로 행동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 카드들은 깔끔한 사람이거든요. 청결한 거 좋아하는 카드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자기 사람들 되게 잘 챙기는 스타일이고 묵묵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고 성실하게 임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땐 좀 늘 한결같다 이런 평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임감도 강해서 지인들한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매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러니까 상담도 잘해주는 스타일이라서 이 사람한테 고민 상담하는 지인들이 좀 있을 때도 이 카드들이 조합돼서 나와요. 그리고 이 독수리의 카드는 처음에 외적인 모습에서도 독수리의 카드가 나오지만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독수리과, 이 독수리의 경우에는 그 시체를 먹는 콘도르과의 독수리를 뜻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청결할 거다, 깔끔한 걸 좋아할 거다, 호불호가 강하다, 분명한 걸 좋아한다라고 읽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요, 이 4번 분들보다 연상일 가능성이 높은데 4번 분들 중에서는 이 상대방과 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도 계시다고 보여요. 물론 모든 분들에게 이 부분은 해당되진 않을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고요. 이 다음의 카드들은요, 이 상대방과 어떻게 다시 만나고 사귀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사귀게 된 이후에 서로의 궁합이 어떨지도 좀 볼 수 있는 카드들인데, 일단 4번 분들의 카드에서는 4개의 소드가 나와서 상대방에게 먼저 행동하거나 다가가는 건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카드에서 행동을 뜻하는 완지의 수추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 뭔가 연락이 오거나 4번 분들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5개의 완지 카드는요, 뭔가 부딪히고 서로 마주치는 상황이 생기면서 다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지금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모임이나 공간이 있다면, 예를 들자면 회사라던가 같은 모임을 하고 있다거나 한다면요, 그런 곳에서 서로 다시 마주치게 되면서 뭔가 썸씽이 있을 것이다, 연결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때 우리 상대방 쪽에서 4번 분들에게 뭔가 다가올 이유나 그 상황을 만들어서 계속 관계를 엮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 4번 분들에게 다가올 때 뭔가 거창하진 않을 거예요. 자꾸 엮여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좀 썸을 타면서 사귀게 되기까지의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두 분이 과거의 상황이 있었던 만큼 서로에 대한 유대감과 신뢰감을 좀 쌓아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서 이 상대방이 다가오는데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분은 사귀게 된 후와 이 전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4번 분들에게 굉장히 진지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진심으로 임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특히나 상대방의 카드에서 결과의 카드가 10개의 컵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은 우리 4번 분들과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실제로 결혼할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4번 분들도 이 사람과 사귀길 정말 잘했다. 다시 만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좀 푹 빠져들게 될 수 있고요. 이전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감정이나 마음을 다시 느끼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설레임과 좀 진지한 감정으로 마치 좀 처음 사랑을 시작하는 것처럼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좀 넘치는 채로 만나가게 될 수 있다. 궁합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4번 분들의 카드가 소드의 기사 카드가 나오고 상대방의 카드가 은둔자의 카드가 나오면 궁합적인 부분에서 세세하고 디테일을 챙기는 건 상대방일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4번 분들이 조금 더 외향적이고 상대방이 아까 성격과 비슷하게 좀 내향적인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그런 성향조차도 잘 맞춰갈 수 있다고 해요. 서로가 서로한테 새로운 느낌이 드는 에이스 컵이 결과의 카드의 정방향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향적이고 뭔가 세심하고 예민하고 디테일을 챙기는 그런 성격이 4번 분들 입장에서도 좋아 보일 수 있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4번 분들이 좀 대범하고 별거 아닌 일에는 그러려니 넘어가는 모습에 또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이 이 사람과 사귀게 된 이후에 궁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결과 카드가 상대방의 카드에서도 결혼을 하려는 10개의 컵 카드, 여기서도 펜타클의 기사 카드가 결과에 나와주고 있어서 두 분이 실제로 결혼까지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물론 내가 결혼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인생의 동반자로 끝까지 옆에 있어주는 인연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사귀게 된 이후에는 두 분이 서로의 흑기사가 되어주는 느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늘 있어주려 하고 신뢰감을 쌓아나가면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4번 분들도 이 사람만 보고 믿고 따라가는 카드고요. 상대방 또한 우리 4번 분들을 마지막 사랑으로 여기면서 만나려고 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분은 사귀게 된 이후에 꼭 만나야만 했던 인연을 만난 것처럼 필연적인 사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읽혀요. 마지막으로 4번 분들이 만날 나의 다음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는 언제 만나게 될지 그 시기를 좀 뽑아볼 건데 해당 부분은 제너럴 리딩의 특성상 개개인의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추가 카드에서 우리 4번 분들이 다음에 연인을 사귀게 될 시기는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으로부터 4개월 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때 에이스 완즈 카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때 사귀게 될 수 있다라고도 읽는 카드입니다. 만약에 이때의 시기에 만나지 않으신다면 영상 시청 시점으로부터 4개월 차부터 7개월 차까지 4개월 차부터 7개월 차까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때 상대방과 사귀게 되거나 인연줄이 닿을 수 있겠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